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연속입니다.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이 시기에 우리 고유의 술 하나가 전 세계를 상대로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 라면 시장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이번엔 소주가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디를 봐도 소비 위축, 고물가, 내수 불황이라는 단어들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아버린 거죠. 길거리를 걸어도 예전만큼 활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맛집들도 한산해졌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특히 식음료 업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류 소비량이 전년 대비 5.3%나 감소했거든요.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술값도 아끼기 시작한 겁니다. 회식 문화도 많이 줄어들었고 집에서 혼술을 즐기던 사람들도 절약 모드로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류 회사들은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하이트진로 본사 회의실에서도 이런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국내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의점 매출도 줄고 음식점 납품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임원이 제안했을 겁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K컬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소주도 한류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이 바로 하이트진로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침체된 국내 시장 대신 해외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로 한 거죠. 사실 이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에서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소주가 과연 외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을까? 하는 의문이 컸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소주 하나가 글로벌 무대에 우뚝 서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큰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이트진로 소주 수출 신화의 극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2025년 1분기 하이트진로 실적 발표가 있던 날을 생각해 보세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컨퍼런스룸에서 CFO가 한 장씩 넘기는 PPT 자료마다 놀라운 수치들이 등장했습니다. 전체 매출 6,128억 원, 영업이익 6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괜찮은 성과 같지만 세부 항목을 파헤쳐 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어요. 소주 부문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매출이 전년 대비 4%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53.7%나 폭증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50%가 넘는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니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었거든요.
반면 맥주 부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9.8%나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55%나 급감했어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소주와 맥주의 운명이 이렇게 갈릴 줄 몰랐어요.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소주가 63.6%로 압도적이고 맥주는 28.3%에 그쳤거든요. 이제 하이트 진로는 완전히 소주 회사라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특히 놀라운 건 소주의 수익성 개선이었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4%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53.7%라는 건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의미거든요. 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늘었거나 비용 구조가 개선됐다는 뜻이에요. 해외 수출이 늘면서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회사 관계자들이 이런 분석을 했을 법합니다.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소주는 프리미엄 주류로 포지셔닝 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서민적인 술이지만 해외에서는 고급 증류주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주 열풍이었어요. 저는 하이트 진로의 지역별 매출 데이터를 보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매출이 2.39% 감소한 반면 해외 매출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거든요. 일본에서 일어난 일부터 들려드릴게요. 도쿄 시부야의 한 이자카야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이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오늘은 소주 마셔볼까? 진로가 맛있다던데? 한국 드라마에서 봤어? 어머, 나도 궁금했어. 예, 한국에서는 소주를 쇠주라고 한다며? 우리도 쇠주로 부르자. 주문해보자. 여기 쇠주 한 병요. 이런 장면이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 매출이 전년 대비 15%나 증가했습니다. 일본 현지 주류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주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요. 미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코리아타운 마트 사장이 전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만 사더니 이제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다 찾아와요. 어떤 미국인은 케이스로 사가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매출이 22%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 지역에서 소주 열풍이 대단해요. 맨해튼의 한 바텐더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소주 칵테일을 메뉴에 올렸더니 주문이 몰려들어요. 특히 소주 마티니가 인기예요. 러시아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주류 도매상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소주를 보드카 대신 마시기 시작했어요. 도수가 낮아서 부담 없다고 해요. 러시아 매출도 1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상하이의 한 클럽에서는 소주가 가장 인기 있는 술로 떠올랐다고 해요. 중국 젊은이들이 소주를 마시면서 한국 가요를 부르는 모습을 자주 봐요. 중국 바이어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중국 매출이
25%나 폭증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역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주의 본고장인 한국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니요. 마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주가 세계인의 술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운 건 이런 성장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소주의 매력에 진짜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하이트 진로가 세운 목표를 들으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2030년까지 해외 소주 매출 5천억 원 달성. 현재 수준에서 보면 정말 야심찬 목표지만 성장 곡선을 보면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이 목표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2023년 하이트 진로 수출액이 1,534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2020년 60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2.5배 성장한 놀라운 수치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전체 소주 수출 통계입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2,600억 원 규모죠. 10년 전만 해도 소주 수출은 몇십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수천억 원 시장이 됐어요. 관세청 관계자의 이 말이 소주 수출의 폭발적 성장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2020년부터 급성장이 시작됐는데 코로나19로 직콕 문화가 확산되면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접한 외국인들이 소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한 소주 수입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주문량이 전년 대비 300% 늘었어요. 창고가 텅 비는 일이 반복됐죠. 하이트 진로는 이런 폭발적 수요에 맞춰 체계적인 글로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권역별 맞춤 전략을 세웠어요. 동남아시아는 현지화 전략, 미국은 프리미엄 전략, 유럽은 문화 마케팅 전략으로 차별화한 거죠. 생산 능력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베트남 현지 공장 착공이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비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에요. 해외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이트 진로 관계자의 이 발언이 글로벌 소주 기업으로의 변신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소주가 다른 동양 술들을 제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본 사케나 중국 바이주보다 해외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알코올 도수가 적당하고 칵테일 베이스로도 활용하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런던의 한 바텐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주는 보드카보다 부드럽고 사케보다 깔끔해요. 다양한 칵테일을 만들기 좋은 술이에요. 이런 평가들이 소주의 글로벌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소주의 첫 수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1968년 베트남, 바로 그곳이 한국 소주가 처음으로 국경을 넘은 역사적인 장소였거든요.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파병된 한국 군인들과 기술자들이 고향의 맛을 그리워했어요. 사이공의 한 교민 상점 사장이 본국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고향 맛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소주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런 간절한 요청에서 시작된 소주 수출이 57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사업으로 발전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이트진로의 첫 해외 생산 공장도 베트남에 착공했습니다. 역사의 인연이 이어진 거죠. 호치민 근교에 세워지는 이 공장은 연간 1,000만 병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에요. 현재 하이트진로의 동남아 전략은 정말 치밀합니다.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동남아 전체 공략이 핵심이에요. 특히 필리핀에서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클럽 매니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소주는 한국 사람들만 주문하는 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찾아요. 실제로 필리핀의 한국 교민 수는 감소했는데 소주 수출은 3.5배나 늘었거든요. 교민 대상 사업에서 현지인 대상 사업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콕의 한 유명 바에서는 소주 칵테일이 시그니처 메뉴가 됐다고 해요. 톰얌 소주라는 메뉴를 만들었더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해요. 태국 바텐더의 이 말이 소주의 현지화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현지 대학생들 사이에서 소주 파티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는 게 우리들의 새로운 문화가 됐어요. 자카르타 대학교 한 학생의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 차이나타운에 소주 전문점이 생겼어요. 현지 화교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인들도 찾아온다고 해요. 할랄 소주라는 게 있냐고 묻는 손님들도 있어요. 마트 사장의 이런 말이 소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다양한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한류 문화와의 결합이에요. K-팝,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동남아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소주에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하이트진로의 마케팅 전략을 보면 정말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세계에 전파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유를 글로벌 모델로 기용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컸는지 아세요? 태국의 한 K-팝 팬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유 언니가 광고하는 소주 드디어 태국에서도 살 수 있어요. 오늘 친구들과 소주 파티예요. 이런 반응이 동남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유의 인스타그램에 소주 관련 포스팅이 올라올 때마다 해외 팬들의 댓글이 폭주했어요. 아이유가 마시는 소주 마셔보고 싶어요. 한국 가면 꼭 소주 마셔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팔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거든요. K-드라마의 영향도 엄청났어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과 손예진이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온 후 해외에서 소주 검색량이 급증했어요. 미국의 한 소주 수입업체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드라마 방영 후 일주일 만에 주문량이 5배 늘었어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 소주 세트라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았어요. 오징어 게임의 파급력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극중 등장인물들이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영국 런던의 한 바에서는 오징어 게임 소주 칵테일을 메뉴에 추가했어요. 바텐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문하는 손님들이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면서 소주를 마셔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에요. K-팝 콘서트장에서도 소주 열풍이 이어졌어요. BTS 콘서트가 열린 로스앤젤레스 소피 스타디움 근처 한국 음식점들에서는 소주 주문이 평소의 10배로 늘었다고 해요. 아미들이 오빠들이 마시는 술을 마셔보고 싶다면서 소주를 주문해요. 음식점 사장의 이 말이 K-팝과 소주의 만남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보여줍니다. 불닭볶음면이 매운맛과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듯이 소주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소주는 K-컬처 전반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코리언 드링킹 컬처를 검색해 보면 수많은 외국인 유튜버들이 소주를 마시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넘는 영상들도 많거든요. 소주를 마시면서 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K컬처 유튜버가 한 이 말이 소주 마케팅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제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된 거죠. 하이트 진로의 미국 진출 스토리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처음 미국 시장에 도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거든요. 동양 술이 미국에서 통할까요? 위스키와 보드카 천국인 미국에서 소주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런 우려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이트 진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코리아타운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첫 번째 돌파구는 코스트코였습니다. 2019년 처음 코스트코에 입점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 달 만에 초기 물량이 동났다고 해요. 코스트코 바이어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한국계 고객들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인종의 고객들이 구매하더라고요. 이어서 타겟, 홀푸드마켓, 토탈와인 등 대형 유통망에 차례로 입점했습니다. 특히 토탈와인 입점은 정말 의미가 컸어요. 고급 주류 전문점에서 소주를 인정받은 거니까요. 토탈와인 소믈리에가 이런 평가를 했어요. 소주는 보드카보다 부드럽고 사케보다 깔끔합니다. 프리미엄 증류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미국 매출 변화를 보면 그 성장세가 실감납니다. 2018년 292억 원에서 2023년 652억 원으로 5년 만에 2.2배 성장했어요. 연평균 17% 성장률을 기록한 거죠.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소주 페어링 메뉴를 개발했다고 해요. 소주와 한식의 조합이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어요. 셰프의 이 말이 소주가 단순한 술을 넘어 미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욕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맨해튼의 고급 바들이 앞다퉈 소주 칵테일을 메뉴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주 마티니가 우리 바의 시그니처 칵테일이 됐어요. 유명 바텐더의 이 말이 소주의 미국 내 위상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하이트 진로 김인규 CEO의 발언도 인상적이었어요. 단기 실적보다 시장 확장을 우선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소주의 진가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장기적 관점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당장 돈을 벌려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시장을 개척해 나간 거죠.
현재 미국 내 소주 판매점은 5천 곳이 넘어요. 한국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바, 레스토랑에서도 소주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마지막으로 소주 수출의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제2의 불닭볶음면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여요. 먼저 성장 지표부터 봅시다. 소주 수출 연평균 성장률이 2024년 10.1%, 2025년 13.8%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불닭볶음면의 초기 성장세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불닭볶음면도 처음 3년간 연평균 15% 성장했거든요. 그 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어요. 소주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60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매년 10여 개국씩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요.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소주는 불닭볶음면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류 시장이 식품 시장보다 훨씬 크니까요. 주류 업계 애널리스트의 이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려요.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은 아직 하이트진로 전체 매출의 10% 내외입니다. 성장 여지가 엄청나다는 뜻이죠.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이 비중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글로벌 증류주 시장 규모는 연간 3천억 달러가 넘어요. 소주가 이 시장에서 1%만 차지해도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규모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소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한 마케팅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소비자들 중 소주를 아는 비율이 2020년 5%에서 2024년 23%로 급증했어요. Z세대들이 소주를 쿨한 술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주류 마케팅 전문가의 이 말이 소주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게 합니다. 유럽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소주 수입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특히 영국에서는 소주를 활용한 새로운 칵테일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소주는 진이나 보드카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베이스 스피릿이에요. 런던의 유명 바텐더가 한 이 평가가 소주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이트 진로도 이런 흐름에 맞춰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요. 해외 마케팅 예산을 2배로 늘리고 현지 생산 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말 불닭 다음은 소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소주의 세계 정복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하이트 진로 소주 수출 신화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렇게 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맞서는 우리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소주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베트남 젊은이들이 소주로 건배하고 미국 바텐더들이 소주 칵테일을 만들고 유럽 소믈리에들이 소주의 맛을 칭찬하고 있다니요. 이건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정한 한류인 거죠.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술까지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어요. 불닭볶음면이 매운맛 하나로 전 세계를 정복했듯이 소주도 우리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주가 진짜 세계인의 술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우리 기업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도전 정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해외여행 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현지 마트나 바에서 우리 소주를 파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해외에서 소주 마신 특별한 경험이나 외국인 친구들의 재미있는 반응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동 느낌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